안녕하십니까. 이제 이거 한 번 하고 한 번 더 남았네요. 그죠? 날짜는 확확 가네. 빨리 보고 말해야지. 아이고, 이놈 이거.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면세점 수익징수 면제 얘기 나와 있죠? 면세점은 이제 뭐 일정 금액 이하면, 그러니까 둘 다 뭐 세금을 일정 기준에 충족이 되면 부과를 안 하거나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 용어적인 설명한 거죠. 그래서 뭐 1번에 면세 설명하고 2번 수익징수 면제 설명한 건데, 그 면세점 제도는 어디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취득세에 있습니다. 물론 얘가 면세점이 취득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는 취득세에 해당이 되죠. 걔는 금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 적용하니까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수익징수 면제는 보통징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세비 절감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가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왜? 고지서 원가는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게 얼마다? 2,000원 미만. 그래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게 되겠죠? 3번도 맞고. 금방 한 거죠? 50만 원까지는 면세점 적용하는데 50만 원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고. 4번은 등록세는 6,000원 미만이면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할 테고. 지역자원시설세 수익징수 면제 있습니다. 얘도 고지서가 나가면 똑같아요. 그죠?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는 전부 다 얼마다? 2,000원 미만. 그죠?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배우는 거 3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다 아는 얘기인데 요게 다 안다고 해서 꼭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알긴 알아. 근데 실수 틀렸어. 그럼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 아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왜?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와서 문제 푸는데 뭐 다른 얘기에 근데 답은 틀린 거예요, 답은. 그리고 막 그러면서 얘가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왜 뻔히 아는 얘기를 자꾸 실수한다 해서 할 때마다 틀려놓고 짜증나. 또 틀린다. 또 틀린다. 그리고 또 틀리는 거야. 또 틀리는데 또 그래서 맞춰야지.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해서 생각 안 하고 계속 한타만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틀린다고. 그치? 자, 그래서 뭐 1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2번은 뭐 부가세 연결이니까 간단하죠? 틀린 게 뭐예요? 양도세는 우리가 부가세라고 배우는 건 2개밖에 없잖아요.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만 배웁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를 내는 건 맞습니다. 납부세에게 내는 건 맞지만 어쨌든 얘는 뭐는 아니에요. 부가세는 아니죠. 얘는 뭐가 문제죠? 감면세계, 농특세 20% 붙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총론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하나는 굉장히 단순한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게 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비율은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는 다 몇 프로? 20%.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뭐 간단하고. 다음 중 조세 한번 납세 의무 소멸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거는 뭐 시험에 작년에 출제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기본만. 틀린 게 뭐예요? 부가 철회. 취소가 소멸사입니다. 취소는 민법상 취소가 되면 법률에 의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부가 자체가 취소가 되면 걔가 소멸사유가 되는 거지. 그죠?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고. 혹시나 해서 그 제척기간 나온 거 있죠? 전에도 했었지만 이 제척기간 나오면 기본적인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기 등 그럼 몇 년이라 했어요? 10년이니까 사기 등은 10년. 그 다음에 무신고 7년. 그죠? 무신고는 7년이다.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기타가 5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상속세, 증여세는 기본이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 과소신고 빼고는 다 15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상승계이기 때문에 길게 간다. 여기서 그러면 나온 김에 상속세, 증여세는 15년이에요. 그러면 상속, 증여 받으면 또 뭐 또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되죠? 이때 취득세 신고를 안 하면 이땐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근데 일반 매매로 부동산 취득하고 신고 안 하면 7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취득세를 똑같이 내는데 부동산 매매로 사가 신고 안 하면 7년. 상속, 증여로 취득해서 신고 안 하면 걔는 10년. 왜 그런지 아시죠? 무상승계라 그렇습니다. 이 무상승계 길게 가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철저하게 걷겠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척기간 뭐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렇습니다.
1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의 경우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거 다 나온 것들 푸는 것도 풀고 또 풀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부담부증여는 어차피 양도세하고 연결해서 항상 같이 기억을 하시라 했죠. 부담부증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10억짜리인데 갑이 을에게 부담부증여를 했다 그런 얘기죠. 했을 때 여기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이 채무 부담부를 양도세에서 뭘로 본다고요? 양도세에서 증여로 본다, 양도로 본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얘기만 수업 시간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수업 시간 수십 번 한 얘기. 양도. 갑자기 취득세 하다가 양도세 물어보니까 그런 거죠? 물어볼 때 물어봐야지. 갑자기 물으면 당황스럽죠. 제 잘못이죠. 그죠? 자, 얘는 증여. 그죠? 얘는 증여세 내고, 얘는 양도세 내고. 옛날에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양도세에서 14회 때인가? 이렇게 놓고서 다음 중, 그러니까 누가 얼마에 대해서 납세에 뭘 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얘 같으면 7억 원에 대해서 누가 증여세를 내죠? 누가? 여기 누구? 그렇죠. 을은 7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갑은 3억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 기본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취득세를 낼 때 이걸 어떻게 내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럼 따라가면 되죠. 그대로. 그죠? 얘가 주는 애가 양도니까 받는 애는 유상이고 주는 애가 증여니까 받는 애 무상. 이거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둘이 배우자 직계 좀비 있으면 여기서 전체를 뭘로 봐요? 증여로. 그럼 취득하는 애도 전체를 증여. 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해서 지금 1번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겁니다. 맞고 2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자에서나 위탁자 집이 이전이 있는 경우도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뭐 틀렸죠. 자, 일단 이거는 신탁이잖아 이게. 얘가 근데 여러 군데 연결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신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위탁자라 그러고 얘를 수탁자라 그러거든요. 그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A랑 B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신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랬을 때 자 일단 얘 건데 얘가 을한테 맡겼죠? 자 그러면 을은 등기를 넘겨받았네요? 그때는 취득을 한 거죠. 그럼 얘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을 탁탁탁이잖아요. 이게 탁탁탁 비과세죠. 비과세. 위탁자 수탁자 비과세. 그죠? 자 취득세 비과세. 그죠? 그러면 재산세는 내죠. 누가 냅니까? 그죠? 을이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얘 양도했죠. 쟤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양도 아니다. 왜? 신탁은 양도 아니죠. 왜요? 대가가 없어. 그러니까 이 신탁이 어차피 거래하는 거니까 누군가 왔다 갔다 한 거니까 누군가는 양도고 누군가 취득이고 갖고 있으면 누군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양도세 양도 아니고 취득은 취득세는 비과세가 되고 재산세는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지금 취득세 얘기는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대요.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다는 얘기는 결국 뭘 했다는 얘기다? 팔았다는 얘기죠.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그러면 이 신탁 재산 A, B는 누구 거다? 그렇죠. 병 거다. 그래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요 신탁 재산을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가 하면 이 얘기 또 있습니다. 신탁 얘기해가지고 뭐 그죠? 얘가 체납이 되면 그 체납된 신탁 재산 다른 재산이 있으면 얘도 같이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재산세 합산할 때 뭐 수탁자 고유 재산과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신탁과 연관된 얘기들이죠.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는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그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죠? 정답 2번이네요. 3번 과점주주가 된 후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일단은 뭐 과점주주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뭐 자 과점주주는 무슨 법인? 비상장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법인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지분을 몇 프로? 50% 초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50%는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닙니다. 50% 초과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50%일 때와 51%일 때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되고,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설립 당시, 그죠? 설립 당시에가 만약 60이었다. 지금 설립 당시 과점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60은 최초, 그러니까 설립 당시 안 하고, 최초는 전체라 했죠? 얘가 40이었다가 60이 되면 지분 전체를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차 과점주라고 했죠? 이런 거다. 얘가 처음에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되면 그 이전의 과점주주 지분보다 뭐? 증가분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사실은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자, 얘가 지금 과점주주죠. 근데 설립 당시라 과세는 안 했죠? 그럼 이 상태에 내가 추가로 80이 됐어. 만약에 70이 됐다. 그러면 지분 10% 늘어났죠? 자, 이때는 얼마를 취득으로 본다? 10%. 그러니까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는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하나 제약이 있죠, 사실은. 얘가 과세하는 건 맞는데, 이걸 과세할 때 이 지분이 그 이전에 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최고 지분보다 증가가 안 되면 과세를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과점주주 맞지만 설립 당시에서 과세는 안 했지만 이때 최고 지분 60%였죠. 그럼 얘는 그 이전 최고 지분 얘잖아요. 근데 얘보다는 증가됐으니까 얘는 10% 과세를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과정을 쭉 거쳐다가 또 다시 어떻게 했어? 뭐 예를 들면 뭐 60 다시 60 됐다가 쭉쭉 가서 얘가 또 뭐가 됐어요? 65%가 됐다 만약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5% 증가한 거죠.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그 이전 최고 지분 70이니까 증가 안 됐으니까 뭐 그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긴 합니다. 어쨌든 기본은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얘가 60%가 됐어요. 그럼 전체 60% 과세했겠죠. 그래서 지금 지분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 상태에 있다가 그 법인이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뭘 샀다는 거, 부동산 10억 원어치를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 나는 지분이 60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때 얘는 납세 의무가 있냐 없냐 그 얘기네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얘가 추가 취득하도록 얘가 지분 증가가 없으면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는 건 아니란 얘기죠. 과거의 시험에 이 과표 계산하는 게 나왔던 게 있다 했죠? 과표. 근데 얘가 이제 부동산이 이때 당시 10억이래. 그럼 최초니까 얼마? 60% 전체. 그럼 10억에 몇 프로? 60% 6억. 이렇게 세금이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혹시나 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내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토지 건축물 9억, TV 1억.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했죠. 예를 들면. 그럼 이때 60%다 그러면 얼마를 구해야 돼요? 그 9억에 60%, 6, 9, 14 그래야지 6억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얘는 취득세 안 내니까 이것만 딱 보고 여기다 60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과점주주와 관련된 얘기다. 보시면 되겠고. 4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 수탁자니까 탁탁이니까 보다 비과세. 그죠? 그리고 5번은 이는 뭐야? 등기 등록 안에서 실제 취득하면 취득한 걸 본다. 그죠? 그래서 과세를 하죠. 물론 취득세는 취득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가 있다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승계 취득도 과세하고, 그다음에 원시 취득도 과세하고, 그다음에 뭣도 하고 간주 취득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다 취득을 본다. 승계는 유상 승계도 과세하고 무상 승계도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원시 취득 나오면 뭘 꼭 기억하라 했어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 이 간주 취득은 제목 4개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그죠? 거기다 있어요. 토지, 지목 변경. 그죠?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그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그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가액이 증가된다. 가액이 증가. 그러니까 간주 취득은 결국 실질적 취득이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네가 이렇게 해서 금액이 증가됐으니까 이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한 뜻이니까 결국은 이만큼을 과세한다는 뜻이고, 이만큼 과세한다는 얘기는 과세 표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과점주주의 추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얘는 이 자체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얘 세율로 뭘로 가요? 특례세율로 중과 기준세율로 가고, 그리고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 신변에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다음은 취득세 과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계속 나오고 있죠. 왜냐면 과표, 세율, 부가, 징수는 뭐가 됐든 하나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계속 푸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과표. 또 나오네. 과표. 그러면 얘는 원칙이 뭐다? 신고가액, 그 다음에 예외가 시가 표준액,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 뭐 있다 했죠?
국수공판장. 그 신고세출에서 검증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 얘가 원칙인데 얘는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얘랑 관계없이 항상 뭘로 간다? 사실상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관계를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과표 나올 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연부취득이죠? 자, 연부취득은 과표가 뭐라고요? 연부금액.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그리고 계약보증금 포함.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거는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그 5번 보시면 틀린 거 그랬는데, 민사집행법의 경매 공매액 처분 경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또는 낙찰가액이 되죠. 왜?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다만 경락조건상 경락자가 경락세금 제3회 부담을 했다면 뭔다? 제3회 채무 금액을 포함한다. 이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 그 할인액은 제외한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하며 할부 또는 연부 조건부에 따른 이상림의 연체료는 법인의 경우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맞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 취득세 과표 계산할 때 이 과표에 추가로 포함되는 거 되지 않는 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독으로 최근에 언급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안 나온다 치면 제일 기본적으로 뭐는 기억을 해야 돼? 건설 자금이자 들어가고, 그다음 또 있죠? 연체료, 할부이자. 얘 나오면 뭐만 된다고요? 법인만. 이건 뭐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대표적 포함되지 않는 거 부가가치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억자. 할부가 1억인데 일시불로 줘서 얼마에 샀다? 9,500에 샀다. 그래서 500을 할인받았다. 그런 얘기죠. 이때 9,500이 취득가액이라고 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해요? 할인된 금액. 이건 할인받은 금액인데 다른 표현으로 할인액 그러면 할인액. 그죠? 그러니까 이 할인액은 취득가액 포함이 안 되고 그 얘기죠. 지금 그 질문이. 그리고 연체료, 할부이자 누구만? 법인의 경우만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뭐 추가가 포함되는 거 저게 제일 많이 나온 얘기죠. 3번. 공매로 취득한 공매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한다. 틀렸죠? 맞나요? 아, 제가 정신없네요. 공매, 공정치. 왜 이러지? 아침 회장부터 당 떨어진 것도 아닌데 공매죠? 정신없네. 그러니까 시험에 다가오면 여러분만 정신없는 거예요. 저도 정신없어요. 하도 똑같은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없네. 공매 국수공판장, 그죠?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4번은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이 소요된 입증, 그러면 소요된 비용. 그래요. 4번이 그러네요. 이게 제가 말했죠. 지목 변경은 단순하잖아요. 그냥 증간 가액 그러면 되고 입증이란 말 나오면 소요된 비용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족이 달리면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틀린 거예요. 그냥. 근데 자꾸 읽으면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뭔가 설득이 돼요. 본인이. 아, 이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증간 소요된 비용을 더한 금액 아니면 이걸 뺀 금액 그래요. 그러면 아, 그래. 얘가 원래 증가한 금액인데 들어간 비용은 빼줘야지. 그리고 빼고 그건 세금 내지 말고 나머지만 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맞았다고 한다니까. 근데 분명히 공부할 때는 뭐라고 해요? 그냥 증가한 가액 그래놓고 그 다음에 입증되면 소요된 비용.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여기서 생각해서 뭘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깊어지면 있는 그대로 그냥 풀면 돼. 단순하게. 그럼 얘는 금방 고를 수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걸 틀는 분이 있어요. 이걸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자꾸 생각이 깊어지니까 그런 거죠. 근데 공부할 때는 분명히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래. 소요된 비용. 얘기해놓고 문제 풀 때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단순하게 가야 돼요. 단순하게. 자, 틀렸고 5번 안분. 이 안분은 간단합니다. 그쵸? 금에 가는 면적이라 했죠? 자, 면적으로 가는 건 부속토지 안분. 그죠? 이거만 있어요. 이거 빼고는 다 그냥 금액으로 간다 하면 돼요. 그죠? 금액은 기준 시가 아니면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일괄 취득했으니까 지방세니까 뭘로 안분해야 돼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복잡해 할 거 없어. 그냥 얘 빼고는 다 그렇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어느 쪽에 완벽하게 이게 맞대.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취득세만 적용되고 등록세 적용 안 되는 게 있고 등록세만 적용되고 여기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외워놓고
이쪽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맞았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등록세에서 등기등록한 이후에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신고하지 않고 납부, 신고하고 납부로 뭐 가산세 보고 이걸 취득세 내면 맞았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중과산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있는데 등록세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것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세부담 상한 할 때 재산세는 주택은 예외 규정 있잖아요. 3억이야. 근데 그 종부세 내잖아요. 종부세에서 150인데 주택이 6억이면 이래버리면 또, 딱 6억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약간 어떻게 하게 되면, 이렇게. 얘가 경기도 순천으로 10억에 샀는데 걸쳐 있어. 자, 그러면 이거 임야 같은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한댔어요? 이거 안분한다겠죠? 뭘로? 시가표준을 안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서 담보로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등록세를 내야 되죠? 이때 등록세는 어떻게 낼까요? 얘는 안분 안 합니다. 등록세는 안분 안 하고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등록세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안분 그렇지 시가표준액을 안 돼요. 취득세가 그렇잖아요. 취득세.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자꾸, 그죠? 틀리게 될 수 있어요.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5번은 4번이. 6번, 다음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세율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죠? 세율은 뭐가 있다?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특례세율이 있다. 그죠? 이거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00분의 50범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한 세율은 표준세율만 되고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그죠? 그 다음 매매, 일반 매매, 전분의 40, 농지 매매, 전분의 30, 상속, 전분의 28, 농지 상속, 전분의 23, 증여, 전분의 35, 비영리 사업자, 전분의 28, 각종 분할 전분의 23, 그리고 원시 취득 전분의 28. 그리고 또 뭐 기억하라고요? 주택을 어떻게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6억 이하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 1000분의 30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나오면 면적 증가란 말로 뭘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죠? 원시 취득. 이런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6번은 틀린 거 그랬는데, 토지 건축물 취득 몇 년 안에? 5년 이내 당해 토지 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면 중과세를 적용 추징한다.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뭐예요? 추징을 하고. 그다음 2번은 우리가 이런 거나 있죠. 집을 지으려면 땅을 먼저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땅을 사면 매매를 하면 취득세가 4%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집을 먼저 신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토지를 사게 되면 이 토지가 어차피 주택의 부속 토지가 되니까 세율을 어떻게 적용했어? 주택 유상거래세율 적용을 해줬습니다. 세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땅을 먼저 안 사고 집을 먼저 짓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축, 증축한 이후에 이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이 토지는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사더라도 매매로 사면 4% 내라는 얘기고 증여받으면 3.5%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2번 얘기죠.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 유상거래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랬고. 3번 매매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 6억인 경우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 6억이니까 1000분의 10. 다만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40에서 적용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죠? 주택은 취득할 때 내가 집을 10채를 갖고 100채를 갖고 상관없어요. 매매로 취득하면 무조건 얼마? 6억 이하 1000분의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유상거래.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주택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걸 해준 이유가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니네가 거래를 많이 해라. 그럼 내가 세제상 혜택을 줄 테니까 많이 해라. 그런 취지인데 실제로 취득하는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또 사는 거지. 근데 다주택자는 혜택을 안 주는데 그럼 매매가 안 되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 고르는 거야? 틀린 거 고르니까 걔가 정답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간주 취득이니까 세율은 뭘로 간다? 중과 기준세율. 얘가 몇 퍼센트를 말하는 거야? 2%, 그죠? 5번 유상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이면
그 취득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화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취득 지분가액을 과표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차피 공동소유인데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1억 2천에 샀어요. 1억 2천에 사는데 갑을병이 3명이 공동명의로 사게 됐어요. 지분이 똑같아. 그 이때 세금을 어떻게 냈냐? 취득세를 어떻게 낼까요? 그 여기다가 매매니까 4% 해가지고 여기 나온 세금을 얘가 지분이 똑같으니까 셋이 3분의 1씩 내는 게 아니라 각각 지분이니까 1억 2천이니까 4천, 4천, 4천 해서 세율 곱하고 세율 곱하고 세율 곱하고 세금 각자 내라는 얘기죠. 뭐 합할 것도 없고. 왜? 근데 어차피 금액은 똑같아요. 이렇게 곱하나 저렇게 곱하나. 왜? 비례세율이니까 똑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은데 굳이 이거 한꺼번에 해서 세금 나눠내지 말고 각자 알아서 내라는 얘기죠. 자기 거. 그죠? 각자 취득, 지분 가액을 과표하여 여기다가 뭐 한다? 세율을 곱한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정답이 3번이 틀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는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의 경우. 자, 과밀공장 신증설,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설 하면 중과세 하죠. 중과세 어떻게 합니까? 과밀억제권역.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다. 사치성은 100분의 400을 합한다. 그런 데 있죠? 대도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대도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다. 근데 그 공장을 신증설했는데 그 공장의 소유자와 누가 다르다? 신증설한 자가 서로 다르면 누구? 소유자. 이렇게 하면 항상 누구 책임다 했어요? 소유자 책임다 있죠. 소유자. 우리가 주체구조부 취득자도 똑같은 개념이고, 내가 집을 주택을 세줬는데 세입자가 별장으로 쓰면 중과세 하는데 이때도 누구한테 한다? 집주인, 임대인. 얘도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중과세를 적용하는 거고요. 2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1위 채권확보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 이건 누구한테 있다? 갑이죠. 왜? 갑건데 미등기인데 갑 앞으로 등기하니까 세금을 갑이 내야지 을이 내는 건 아니겠죠. 을이 신청만 하는 거니까. 그죠? 3번, 별장을 1인이 시찰두고 취득하거나 주인이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땡, 틀렸어요. 답이 3번이죠. 지방세는 항상 말씀드렸죠? 물세라겠죠. 물세. 그러니까 세금 과세할 때 뭐가 중심이 된다? 물건 중심이다. 얘가 만약에 별장이면, 부동산 자체가 별장이면 이걸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자체가 뭐다? 사치성 재산이면 뭘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한번 틀린 거죠. 4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담보증에는 증여로. 그죠? 전체 다 증여로 본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리고 취득세는 도세에 해당되나 도세 징수 이행 규정에 따라 시군이 취득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다. 맞죠? 근데 이게 저 이런 제가 설명을 계속 했었는데 어떤 분이 또 그러시대요? 이게 틀렸다는 거 왜 틀렸냐니까 얘가 특강 도세인데 도세라고 했으니까 틀렸다고. 그 얘기 제가 했잖아요. 수업할 때. 그죠? 얘가 특강 도세 맞아요. 근데 얘가 도세라고 돼 있죠. 왜? 법을 만들 때 그냥 우리나라 8도가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행정구역 단위가 도가 기본이에요. 그 법을 만들 때 도세 그런 거죠. 근데 얘가 특별시, 광역시는 행정구역 기본 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세 한 거예요. 대표로.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는 도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서울특별시는 도세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런 말 그대로 뭐야? 특별시니까 무슨 세? 특별시세고, 광역시는 광역시세 맞아요. 근데 대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는 시군구세 그러잖아요. 근데 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군세라고 나와요. 재산세는 지방세주 시군세. 왜 시군세라고 나와요? 얘가 기본으로 해놨으니까 도 밑에 뭐가 기본이야? 시군이 기본이니까 한 거죠. 그럼 이 군은 어디 밑에 군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취득세가 도세 대표에서 하듯이 재산세도 뭐? 대표에서 시군세. 근데 특별시 광역시 밑에서 무슨 세? 구세가 되는 거죠. 그 같은 말이니까 그걸 가지고 맞았다 틀렸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얘가 세금을 내는데 징수는 여기서 합니다. 위임을 했어. 위임. 그죠? 이때 그러면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입니까? 시군고입니까? 특광도입니다. 과세권자는 얘입니다.
세금을 시군구에서 건다 해서 얘가 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과세권자 뜻은 법적으로 그 세금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얘는 아니죠. 얘는 징수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원도 맞는 얘기고. 정답은 뭐 3번이 틀리네요. 그죠? 다음 8번. 다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취득세는 신고납부 기간, 취득일로 배칠 60일. 어디다 내요? 지방세 물건의 소재지 관할. 어디?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해준다. 위임규정. 금방 한 거죠? 맞고. 그 다음에 2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산출세계 100분의 20에 상당한 가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가산하여 보통 징수한다. 그죠? 무신고니까 얼마? 20%. 그리고 중요한 거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라는 거. 이 말은 가산세 빼곤 다 신고 납부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때 나오는 게 뭐다? 일반 과세 됐다가 중과세 되거나 비과세 받았다가 과세가 되면 며칠 안에? 30일 안에 뭐라고요? 신고하고 납부해라. 그렇게 하겠죠. 그치? 3번 취득물건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 선정할 때 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가 표준액. 아까 한 거죠? 이미 걸쳐 있는 거. 그죠? 시가 표준액. 취득가액 50만 원이면 부과한다 했죠? 다만 연부 취득은 면세점을 뭘 가지고 판단한다? 연부금 총액. 과표는 연부금액, 면세점은 연부금 총액.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 다음에 얘는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미리 냈던 취득세는 환급해준다. 그죠? 그런 거죠. 5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과세물건 취득고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땡. 어디가 틀렸어요? 네, 보통징수죠. 보통징수. 중가산세. 중가산세도 가산세 100분의 80 그리고 보통징수. 그러죠. 걔도 가산세니까. 그렇죠. 가산세. 근데 이것도 여전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 삐끗하면 가는 거라니까. 삐끗하면. 이제는 그거를 자꾸 보완해서 안 틀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모의고사 보셨나요? 29일날?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 보셨죠? 마킹 열심히 하시고. 근데 내가 보니까 어제 보니까 어디 항 와서 이게 문제 푸는 거 보니까 마킹을 잘 하시더라고. 이제 연습돼가지고 한 번씩 탁탁 누르니까 바로바로 시키더만. 그렇지. 이게 막 이렇게 안 하고 딱 이렇게 탁탁 찍더만 다 이렇게 탁탁 찍어서. 근데 시간 되게 많이 단축되는 거죠. 아직 그리고 있으면 안 되죠. 아직도 막 이거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색 하나 칠해야 돼. 그죠? 점수 내놓지 마시고. 그 점수로 시험 보는 거 아니죠? 그죠? 더 올라가죠. 아직 20며칠 있으니까. 그죠? 지금 열심히 하면 10점 올릴 수 있어요. 시금을 전폐하고. 시금을 전폐하고 그래요.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은 진짜 막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해야 되는데. 계속 해야 돼. 계속 공부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어디 뭐 하나 때문에 동영상을 보는데 거기 항상 나오는 사람이 그 하는 얘기가 거예요. 니는 이거를 할 때 나만큼 했냐 항상 그 얘기예요. 그 강사가. 자기만큼 한 사람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만큼 하면 다 자기만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특징이 안 한다는 거야. 그만큼 안 하고 나중에 엉뚱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하다가 쌍욕을 막 해요. 그런 새끼들이 말이야. 무슨 뭘 한다고 막 이러는 중이에요.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보면 그 생각이 든다니까. 저 공부할 때 저 공부한 걸 3분의 1만 하면 다 합격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합니다, 저는. 전 학원 다닐 때 저희 때는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영상 이런 거 아무것도 그냥 맨 땅에 수업 실강 안 들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빠지면 그걸 들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은 절대 안 빠지는 거야. 왜? 빠지면 방법이 없으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나마 큰 학원이 비디오 있죠, 비디오. 녹화 떠가지고 그 비디오 뭐 TV 봤을 이거 하나 그건 큰 학원이고. 근데 대부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왜? 그때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 어떻게 뭐 하나 메꿀 방법.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거를. 그죠?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죠. 막 특강 같은 거 하면 그러니까 막 열심히 어디 특강 한다 그러면 막 따라가는 거야. 이제 막 대전 사는데 막 서울서 특강 한대. 그럼 거기 가는 거야. 왜? 거기서 안 들으면 못 들으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 편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지금 안 들으면 뭐예요? 동영상 들으면 되고 또 뭐 인터넷.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지금 수업 안 듣는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천천히 뭐 동영상 듣지. 못 듣습니다. 이번 세법 만약에 공부를 한다 치면
난 세법을 공부를 하는데 오늘 수업 빠졌어. 그럼 그 사람이 동영상 들을 것 같아요? 못 들어요. 들어도 그게 실강 듣는 건 달라요. 좀 듣다 대충 말고. 왜? 지금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 틀어놓고 이게 세법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세법 할 때가 아닌데 이 생각이 들어. 틀어놓고 앉았는데 듣다가 그 생각이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이런 얘기가 들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죽으라고 등기법 하고 있는 거지. 그죠? 등기법. 그죠? 해도 모르는 등기법.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수업을 듣는 게 맞아요. 그게 최선이에요, 지금. 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9번. 고급주택을 개인과 매매한 경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매매는 15억이고요. 검증이 이루어졌대요. 1번. 재산세는 사치성 재산으로 모아 4%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땡 틀렸죠. 답 1번이에요. 왜요? 이거 엄청 얘기했잖아요.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재산 중과세 없다 했잖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과세하지 않는다. 세금 내야죠. 6억 초과되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1번이 틀렸잖아요. 2번. 고급주택 취득일로 30일 안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용도 변경을 시작하면 중과세를 지배한다. 그렇죠. 고급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나 별장 이런 것들을 취득 후 며칠 안에 30일 안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공사 착공하면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은 예외죠. 자, 상속은 언제까지 용도 변경해야 돼요? 이게 그 얘기잖아. 지금 내가 시골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샀는데 마당에 포장처에 있는 걸 안 보고 샀다가 취득하고 포장을 떠들어봤더니 거기 수영장이 있다는 거예요. 집은 쓰러져간 초가집인데 마당에 수영장이 있어. 걔는 무슨 주택이야? 고급주택이라는 거지. 그럼 이걸 용도 변경을 30일 안 하면 되는데 그걸 상속을 받게 되면 언제까지 용도 변경을 해야 되죠? 상속은 다 똑같아 했잖아.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에 말일부터 6개월 외고 있으면 9개월이라니까. 걔는 무조건 그거라니까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에 말일부터 6개월 외고 있으면 9개월. 상속은 다 똑같다 했죠. 3번.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지만 100,000분의 30의 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매매 금액이 15억이잖아요. 그럼 얘가 주택 유상거래니까 매매니까 얘는 1000분의 30의 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왜요? 왜 안 할까요? 6억 이하 9억 초과니까 1000분의 30으로 가야 되잖아요. 왜 안 해요? 고급주택이잖아.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안 가고 뭘로 가야 돼? 표준세일에 중과 기준세 100분의 400 이걸로 가야지. 제목이 고급주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중과세지. 그죠? 15억으로 따지면 얘가 15억으로 만약에 얘가요. 고급주택이라면 아니고 그냥 주택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근데 매매가가 15억이래. 그럼 얘는 고급주택이 아니에요. 고급주택 기준 따로 있잖아. 그죠? 금액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고급주택은. 대지면, 건물 연면이 330 초과하고 건물 9,000 초과 전체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매매로 취득했지만 9억이 초과됐지만 1000분의 3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 중과세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30의 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 그러니까 4번이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되며 맞죠?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이 같이 매치되니까 둘 다 맞아야지. 틀리면 두 개 다 틀려야 되고, 그죠? 둘 다 맞는 거죠. 그리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날 신고하라. 왜요? 취득일로부터 60일날. 취득일이 언제야? 개인 간 거래라 했잖아. 그죠? 그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니까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5번 양도단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왜요? 왜 얘는 비과세가 안 될까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매매가가 15억이잖아. 그럼 양도가에 9억이 초과됐죠. 실거래가. 그럼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원칙적으로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고가주택인 거죠.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월 이내. 그죠? 예정신고 하시면 되고. 여러분 그 고가주택이란 말과 고급주택이란 말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급주택은 지방세 파트에만 나와요. 국세는 안 나오고 국세는 고가주택은 국세에만 나와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고가주택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 어디? 양도세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거기 할 때만 고가주택 두 개 나오죠. 기준도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고급주택이었는데 팔 때 8억에 팔면 얘는 고가주택이 아닌 거지. 왜? 양도세 뭐만 따져? 실거래가로 양도가액이 9억이 초과돼야지 걔를 뭐라 그래요?
고가 주택이라. 매매가가 15억이니까 얘는 뭐예요? 고가 주택인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렇게 가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답은 1번이죠. 종합적으로 물어보긴 한 건데 어쨌든 답은 1번. 그러니까 이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는 거는 취득세, 재산세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 그죠? 잘 기억을 해주시고. 10번 다음은 등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1번 등록세의 경우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경우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게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을 하는데 걔가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 표현한다. 없으면 채권 최고액 같은 걸로 갈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가끔 시험에 이 집은 나오죠. 2번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의 등록 면세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채워 산출한 금액을 그 세에 걸한다. 이거는 제가 왜 자꾸 내냐면 개정사항이라 자꾸 내는 거예요. 개정사항. 그죠? 개정사항. 이게 올해 등록세 파트에 개정이 된 거죠. 신설된 규정. 이게 뭐예요? 주택 유상거래하면 원래는 등록세가 얘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걸 말하는 거죠.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등기할 때 세금을 뭐 낸다? 등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뭘 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주택을 산 거죠. 매매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매매를 사면 등록세가 얼마야? 2%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만약에 주택을 매매를 샀다 5억짜리를 그럼 취득세 내죠. 얼마야? 1%거든요. 유상이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사도 5억짜리 사면 1%인데 나는 2010년도 이전에 사가지고 취득세 내고 등기를 안 해가지고 지금 등기하려니까 등록세 2%를 내래.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어떻게 한다? 네가 만약에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매매 등으로 사서 등기를 안 했을 경우에 지금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해당 취득세율. 지금 취득세율이 1%, 2%, 3%잖아요. 이거에 얼마? 100분의 50만 내라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때 5억짜리를 사가지고 지금 등기하면 취득세가 5억, 6억 이하면 1%잖아요. 그럼 이거에 얼마? 50%에서 얼마? 0.5% 내고 등기를 해라. 그런 얘기죠. 어쨌든 규정이 있으니까 얘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개정상이고. 3번 등록세 비과세를 받은 후 당해 물건이 등록세 부과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도 30일 안에 뭐라고요? 신고하고 납부. 이건 취등록세 공통사항입니다. 둘 다 똑같이 가산세 붙으면 보통 징수고 아닌 건 신고 납부고 단 중가산세는 취득세만 있고 등록세는 적용이 안 되고 그 차이만 있는 거죠. 4번도 우리 신설 규정이죠. 제가 그 개정사항에 다 프린트 나눠준 거에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공부를 하신 분이면 이런 거 딱 보면 얘 개정사항이니까 나온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얘 처음 보는데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도대체 그 나눠주는 건 언제 읽어볼 거예요? 시험 보는 지금 그 생각이죠? 시험 보러 가는 날 같이 가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읽어봐야지. 그러고 갔지. 근데 안 가졌지. 그때는 기억도 안 나지. 그 있는지도 기억 안 나지. 읽어보려면 기억났어. 없어? 왜? 어디다 놨지? 모르지 뭐. 언제 읽을 거야 언제. 답답한 노릇이죠. 개정사항 무조건 읽고 가야 되는 거예요. 4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및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은 등록 면허세 등록에 포함된다. 얘는 등록세를 내라는 얘기죠. 왜요?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취득세 부과 못하고 면세점에 해당되면 취득세 부과 못하죠. 하지만 등기는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뭘 내라? 등록세에 포함된다. 이게 올해 이것도 추가된 부분입니다. 5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의리 채권 확보에서 법원 판결에 소유 건물들은 갑의 명의로 등기하고 등록세 누가 내요? 갑이죠. 대위등기.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소유자 그죠? 건물주를 낸다. 그죠? 답이 5번이네요. 답 근지문이죠. 그다음에 11번 다음은 재산세 관련 규정이 다 틀린 것.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금액 얼마? 500 초과. 기간 2개월. 올해 개정된 거니까 그 45일 근데 틀렸다고 하면 안 되고요. 맞았다고 하면 안 되고 2개월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은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납만 허가를 받는 거죠. 물납은 물건으로 되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허가를 받는 거고 얘는 신청만 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얼마나 분납할 수 있니? 그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1000만 원 이하면 500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 초과면 100분의 50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 지방세는 전부 다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년도에만 적용합니다. 얘는 당해년도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에 하나요 가감할 수 있고 그걸 같이 기억하시면 되죠. 3번
신탁법의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된다. 아까 이거 설명한 거죠? 이 얘기잖아요. 위탁자, 수탁자인데 얘가 A, B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얘한테 신탁을 했는데 문제는 을이 C하고 D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건 C들은 수탁자 고유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명의는 다 얘 앞으로 돼 있지만 이 네 개를 합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고. 아니면 C하고 D는 병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병이 둘 다 얘한테 신탁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명의는 다 얘 앞으로 돼 있죠? 이때도 이 네 개 합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건 위탁자 갑 거고 이건 위탁자 병 거니까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을 해야 된다. 한 번도 넘 건데 너미 걸 같이 합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지금 그 얘기네요. 4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수행하는 시군의 소유자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세합표로 비례세율 아니고 누진세입니다. 우리가 이 재산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율이 비례세율만 되어 있고 종부세는 누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양도세는 비례와 누진인데 이 재산세 중에 누진세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뭐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뭐 있어요? 종부세 과세대상이 뭐예요? 별도 종합주택. 그죠? 별도 종합주택. 요 3개만 누진세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종부세를 내게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누진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비례가 아니고 누진세래, 누진세. 4번이 틀린 거죠. 5번 별장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지 않으면 건축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이번 얘기예요. 그쵸? 만약 시험 문제가 별장용 건축물의 경우에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OX. 별장용 건축물의 경우는 사치성 재산으로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로. OX. 맞았을래요? 별장용 건축물의 경우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왜? 금방 얘기했잖아요. 별장은 주택하고 똑같다고. 주택은 그럼 주택이 이렇게 있어. 그럼 주택은 건물 토지 따로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한꺼번에. 별장도 다 같이. 그러면 별장용 건축물의 경우 하면 틀린 거죠. 왜? 그거는 건축물만 따로 과세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별장은 과세 방법은 다 똑같고 세율만 사치성이라 몇 프로? 4%. 그 얘기예요. 그죠?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뭐 좋은 게는 4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구분이다. 옳은 것은 1번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면 얘기네요. 자,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기본이 별도 합산입니다. 건축물. 그러니까 지금 학원 건물부터 시작 이 양쪽에 있는 상가 건물들 전부 다 부속 토지는 뭘로 간다? 별도 합산이고. 그 다음에 2번은 군 읍면지역의 공장 용지. 시골에 있다 그러면 일단 분리과세 저일로 갑니다. 이거 정답이네. 군 읍면지역의 공장 용지는 뭐다? 분리과세고. 3번은 2% 비달. 바닥면지역 종합. 뭐가? 종합. 오글게 분리과세. 오글게는 비싸다? 분리과세. 4%. 그 제가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외우지 말고 그 써준 거 기억하라 했죠. 그죠? 뭐였어요? 뭔지 모르면 초과는 종합이다. 그죠? 그리고 나는 잡초다. 남들보다 2% 부족해서 저푸른촌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얘도 뭐 종합. 이거 저기 있다겠죠? 그렇죠? 그 뭐지? 한 장짜리가? 그 특강 자료도 있어요. 다 써놓고. 유학집에는 따로 안 했나? 그죠? 특강 자료는 따로 제가 이거 해놨죠. 나중에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한번 써줬었죠.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거 막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뭐, 염전. 그다음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농지, 종중소유 농지임에 나오면 얘는 분리과세.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얘들이죠.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대표적인 별도 합산.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 그죠? 오글개는 비싸다, 분리과세. 이런 것들로 해서 몇 개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의외로 이들만 잘 기억해도 얘가 혹시 시험에 나오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죠?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어차피 책에 있는 걸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기출됐던 지문 위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위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다 못 외우면 이 중에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난 하나만 할래 그러면 초과 총합이다. 뭐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지. 아예 안 하면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하시면 돼요. 근데 외워놓고 누군지 모르면 안 돼요. 나가 뭐예요? 나대지. 얘는 뭐예요? 잡종지. 초과. 얘는 100% 예비다. 그죠? 그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다? 종합이다. 그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기 때문에 걔는 별도가 되는 거죠. 그건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렇게 푸시면 돼요. 얘는 12번은. 그죠? 정답은 뭐 2번이 답이네요. 일단 군 읍면 지역 가면 분리가설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13번 재산세 관한 설명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주택의 경우 납부기 하는 건축물부는 7월달, 토지부는 9월달이다. X? 땡. 틀렸어요. 이거 맞다고 안 돼요? 주택 그래. 주택은 7월달에 내고 9월에 내고. 그거는 세액을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이 얘처럼 건축물분, 토지분 그럼 무슨 뜻이 돼버려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그런 의미가 되죠. 당연히 틀렸고. 2번 법인으로부터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한 매수계약자 아니고요. 왜? 국가 등만 됩니다. 국가 등과 연부 무상일 때만 매수계약자가 납세가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만 해당되죠. 그러니까 법인과 그러면 세금을 법인이 내야 된다. 그죠? 3번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종합 별도로 구분하여 시군 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땡. 어디가 틀렸습니까? 나는 이걸 맞았다는데 왜 틀렸어? 네? 분리과세는 합산 안 합니다. 재산세 중에 합산은 2개밖에 없어. 이름이 합산이야. 걔는 이름이 합산. 몇 번 얘기해. 별도, 합산, 종합, 합산. 2개만 합산이라니까. 얘는 분리과세라고 되는 무슨 합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법의 모든 합산은 소유자별 합산이요. 개인별 합산. 납세의무자별 합산. 그죠? 뭐가 틀린 거예요? 분리과세는 합산 안 합니다. 그리고 걔는 실이 비례질이죠. 그죠? 3번도 틀렸고. 4번은, 이거 틀렸어요. 5배 5년간 토지가 아니고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공장 신증서를 이 건축물의 세율이 나왔잖아요. 토지는 세율을 안 해오죠. 일반 건축물 0.25, 시상 주거지역 0.5%,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서의 경우 그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0.25의 5배. 그걸 몇 년간? 5년간 그런 거죠. 토지는 아니고. 답이 5번이죠. 국가,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공공으로 사용한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내 거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짜로 썼으니까 세금은 누가 내야 돼? 국가 등이 내는데 국가는 뭘 받아요? 비과세. 그렇죠. 답이 5번이에요. 4번 토지 아니고 건축물만. 그죠? 건축물이 0.25니까 그거에 5배 하는 거예요. 1.25. 그걸 몇 년간? 5년간. 이때 5년은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어도 몇 년간? 5년간은 중과세 한다. 그 얘기잖아요. 15번까지 풀겠습니다. 맞아요? 다음은 종부세 관련 얘기도 틀린 것. 1번. 혼인하거나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감으로 1세대 구성, 혼인하거나 합친다 5년간은 각각 1세대로 본다. 틀렸잖아요. 동거봉양 10년. 혼인은 5년. 동거봉양은 10년. 이거는 개정상이잖아요. 개정상. 이 틀면 안 되죠. 개정상 10년. 동거봉양 10년이에요. 이건 양도세도 관리 맞물려 가는 거죠. 2번 등록문화재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행관주택은 1주택 여부를 판단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합산에서도 제외하고 숫자에서도 제외하고. 3번 1주택 단독 명의자는 장기부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10년 이상 부여하면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까지 지금 와서 외울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죠.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세액공제 2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2개를 받을 수 있고 이 2개가 뭐가 되면 중복되면 중복공제 가능하다. 시험은 얘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토지 아니고 뭐가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가 그렇습니다. 4번은
재산세 비과세가 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이를 준용한다. 여러분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 재산세를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럼 종부세 냅니까 안 냅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감면 규정은 뭘 준용한다?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재산세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종부세도 분납되죠? 500조가 2개월. 얘는 재산세하고 토시 하나 틀린 거 똑같습니다. 500조가 2개월. 그죠? 그래서 일본이 이것도 개정상이니까 혼인 딱 하면 5년 아니고 10년.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이라도 한 게 어디 다 다행이죠. 지금 틀린 게. 자, 15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종부세에서 옳은 것. 1번 과세 기준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수용한 1주택자의 경우는 합산금액 3억을 공제하고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입. 자, 과표는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얘네들은 공정시장가입일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1주택 단독 명의자는 추가로 3억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입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종합부동산은 12월, 원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도 틀려요. 날짜는 맞아.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원칙이 돼버리는 거야. 항상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신고 납부란 말이 나오려면,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든가 신고 납부를 선택한 경우란 단서정이 안 나오면 얘는 틀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얘가 원칙이 돼버리는 거. 그럼 얘는 원칙이 이게 아니죠. 정부 부가가세제입니다. 얘는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항상 그 예외로 선택을 해 신고하고자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날짜 틀린 거죠. 1일부터 15일. 3번 문화재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 제외하지만 주택수에 포함한다. 둘 다 그죠? 틀렸고 주택수에 제외한다 있고. 4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록진 종합별도 분리과세형 토지로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일정히 초과하는 게 과세한다. 땡. 어디가 틀렸어요? 물가세 안 내고 그죠? 5번도 중복되면 그쵸. 답 1번이 그러니까 맞는 거지. 나머지 4개 다 틀린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